안녕하세요. 신바람이 이박사 지혜편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리더의 그릇 나까지마 닭가시 신음어 여곤의 신음어의 외편입니다. 제 2편입니다. 덕으로 다스리고 신망을 쌓아라. 덕으로 다스리고 신망을 쌓아라. 천지의 탄생에 관해서는 인간이 알 도리가 없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지금의 이 모습, 성질을 살펴보면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식이라는 결과를 보면 부모의 자질을 알 수 있다. 그릇을 보면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알 수 있다. 말세가 되면 정신적인 차원이 낮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활개를 친다. 자식은 부모를 무시하고 며느리는 시댁을 무시한다. 후배는 선배를 무시하고 국민은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며 1등병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눈빛은 공허하고 객기가 있고 본래 지켜야 할 도리를 거리낌없이 어긴다. 도가 이 지경으로 허물어졌는데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질서가 흐트러진 조직은 끝장이라고 여고는 말합니다. 윗사람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아랫사람은 행하고 그 몸가짐이 부정하면 비록 호령하더라도 아랫사람은 따르지 않는다.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이 아랫사람과 대화할 때와 윗사람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먹고 마시는지, 술이나 이성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차이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금방 알 수 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자로가 말하면 신뢰하고 도적이 말하면 아무리 해도 믿지 않는다. 발언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평상시에 신뢰받는 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을 열었을 때 오히려 화를 입기 십상이다. 인센티브나 보너스와 같은 당근으로 이끌고 때로는 승진시험이라든지 상벌제도 등을 통해 채찍을 휘두르기도 한다. 하지만 당근과 채찍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이 두 가지에 의존하는 경영은 한계가 있다. 성숙한 인간은 명성 따위를 추구하지 않는다. 중간 정도의 수준인 사람은 명성을 추구하고 수준이 낮은 사람은 명성을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또한 성숙한 인간은 도덕의 가치를 둔다. 중간 정도 수준의 사람은 공명을 올리는 일에 가치를 두고 수준 낮은 사람은 문학과 시, 미술을 즐기는 것에 가치를 둔다.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사람은 오로지 금전적인 것에만 가치를 둘 뿐이다. 최고 인물의 자질로 평가하는 것은 바로 침착하고 깊이 있는 마음과 도덕성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회에 의해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성장하고 싶다면 스스로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1급 대신은 그릇이 크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세를 내다볼 줄 알고 위기 관리 능력이 있다. 우리는 태양이나 공기,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만 평소에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1급 대신 또한 국민에게 많은 행복을 안겨주면서도 전혀 기색을 내비치지 않는다. 2급 대신은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의견도 당당히 제시한다. 자신의 집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의 몸처럼 시국을 걱정하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3급 대신은 그저 시세에 따라 이제까지 관습에 따라 행동하며 특별한 득이 되지도 않고 해가 되지도 않는다. 4급은 인기에 집착하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가의 안위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5급 대신은 공명심과 권세욕이 강하고 이기적이며 사람들과 다투고 국정에 해를 끼친다. 최악의 대신은 권세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고 착한 일을 모략하고 양민을 괴롭히며 국가에 피해를 입히고 인망을 잃는다. 기업의 경우도 비서가 성실하고 우수하면 경영자는 훌륭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 그런데 비서가 독단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사람이라면 조직은 큰 타격을 입는다.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질러서는 안 될 잘못은 공적이 없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죄를 범한 자를 놓아주는 일이다. 또한 공적이 있는데도 상을 주지 않고 죄 없는 자에게 벌을 주는 일이다. 이보다 더 큰 잘못은 없다. 각자의 공과에 따라 적절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스스로의 감정을 우선시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세간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시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천하를 평온히 다스리는 방법이다. 나라의 재상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공과에 따라 정확히 상벌을 내리는 일은 어렵다. 특히 오너 경영인자인 경우 회사가 곧 자신이고 자신이 곧 회사라는 식으로 군림하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 뜻대로 지시한다. 사장의 편파적인 인사정책만큼 사원들의 의욕을 꺾는 일도 없다. 평소에 눈에 띄지 않더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원을 발굴하여 높이 평가하면 우리 회사의 사장은 사원들을 제대로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성실히 일하는 사원들이 더욱 많아진다. 리더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에 따라 그 회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사원 교육에 쓸데없이 많은 비용을 들이기보다 리더가 솔선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덕망과 인기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분명 다르다. 인기는 있는데 덕망이 없는 사람이 많다. 물론 덕망은 있는데 인기가 없는 사람도 있다. 인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중들이 모이지만 이는 그 사람을 자신과 동급 혹은 자신보다 아래로 보기 때문이다. 덕망이 있는 사람은
모두가 우러러본다. 결코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 국난에 빠졌을 때 국민들은 누구를 의존하는가 하면 바로 덕망이 있는 리더다. 성급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것은 금물이다. 좌우를 잘 살펴야 한다. 폐해를 고치는 일도 무조건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음미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개입을 하지 말고, 베풀기보다는 빼앗지 말고, 이익을 나누기보다는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정치의 방법이다.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벌리고 있을 때 추진해야지. 본업이 기울어가고 있는데 성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면 쉽게 풀리지 않는다. 새롭게 일을 벌이는 것보다 쓸데없는 일을 줄이면 어떨까? 이때 폐해를 덜어내려고 여기저기 칼을 들이대면 나쁜 면뿐만 아니라 좋은 면까지 사라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정적인 측면 속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너무 성급히 개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개혁을 통해 유발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많은 일을 벌이지 마라. 일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여론은 옳으니 그 의견에 따르라고 말했는데, 물론 경제 경영 분야에서는 이 말이 맞다. 하지만 정치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압력단체가 많은 분야에서는 국가의 장래를 꿰뚫어보는 리더의 단호한 결단만큼 중요한 게 없다.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만장일치를 높은 가치로 여기는 경영 형태는 앞으로의 시대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열의 아홉이 반대하는 기획안은 경쟁업체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일 수 있으니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기업에서도 눈물을 머금고 과감히 문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라도, 경영자의 친척이라도 배임 혐의나 횡령 혹은 성추행을 저질렀을 때는 면직을 면하지 못한다. 고통을 감수하며 환부를 도려낸다면 직원들의 신뢰감은 회복될 것이다. 진정한 행복이란 바로 불행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가장 큰 불행은 바로 행복을 손에 넣으려고 버둥거리는 데 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행과 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단어는 의미가 다르다. 행이란 정신적인 충족감을 말하며 복은 물질적인 충족감을 말한다. 따라서 불행이라는 말은 정신적으로 충족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여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만족할 줄 알라는 것이다. 새삼스레 행복 따위를 추구할 필요는 없다.
불행하지 않은 것만으로 이미 행복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컵에 반 정도 물이 들어있다고 치자 한 사람은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또 한 사람은 아직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든 물질적인 충족 상태는 똑같다. 그러나 아직 반이나 남았다고 여기는 쪽이 보다 정신적인 충족감을 느낄 것이다. 이처럼 객관적인 상황은 같아도 주관적인 판단은 전혀 달라진다. 재미있게도 운명의 신은 아직 반이나 남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좋아한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대체로 아직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것과 저것은 별개라는 식으로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저것을 고치면 이것도 자연스레 개선된다. 모든 것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언가를 시도하기 전에 미리 걱정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다. 못을 칠 때는 빠질 것을 걱정하고 반대로 못을 뺄 때는 안 빠질 것을 걱정한다. 이렇게 늘 걱정만 하고 살다가는 건강마저 해치게 된다. 본인만 손해보면 다행이지만 이런 타입의 사람은 주위 사람마저 우울하게 만든다. 부정적인 발상은 금방 조직에 침투하여 승부를 내기도 전에 패배의식에 적게 만든다. 어떤 것이든 가장 적합한 활용법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을 발견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똑같은 대상이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분명 달라진다. 가난한 사람은 버는 돈보다 많이 쓰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다. 한편 부자는 쓰는 돈보다 많이 버는 게 습관화되어 있다. 매우 단순한 사실이지만 이것 외에 다른 특별한 방도가 있는 게 아니다. 나이 50살에 이르자 싸우지 않는 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부자와는 부를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 공명심이 있는 사람과는 지위를 놓고 싸우지 않는다. 가식적인 사람과는 평판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오만한 사람과는 예절을 따지지 않는다. 또한 감정적인 사람과는 시비를 따지지 않는다. 감정적인 사람과 감정으로 승부를 내려고 하면 손해만 볼 뿐이다. 한마디로 시간 낭비다. 이론으로 무장한 사람에게 이론적으로 따지면 결국 응어리만 남는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같은 링에 올라가지 않으면 된다. 논리에는 감정으로 대응하고 감정에는 논리로 대응해라. 그래도 안 되면 아예 상대하지 않는 게 좋다. 친구란 늘 기분 좋은 말만 해주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말은 내가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좋은 약은 쓴 법이다. 친구가 해주는 직원은 그야말로 100만 달러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